차세대 항암제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고전적인 항암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도를 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암제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니, 대안이 없어서 버릴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차세대 항암제가 등장하여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지금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고전적 항암제를 바라보는 의학의 시각이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의학계 전체에 팽배해 있다. 무딘 칼은 버리는 게 상책인데 잘 듣지 않는 무딘 칼로 온 힘을 다해 내리치는 식으로 기존 항암제를 쓰고 있다. 듣지 않는 항암제도 수요가 끊이지 않으니 항암제 산업은 노다지가 되었다. 아무리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세상을 떠나도 남은 자는 말이 없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학의 패배주의. 이 패배주의가 자본이 의학을 잠식하는 토대가 되고 있고 시험관 속의 과학이 사람 속의 의학을 점령하는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1차, 2차, 3차, 4차 부스터 다 같은 통속들이 아니겠어요? 자, 환원주의 철학에 빠진 서양의학의 황금 패러다임은 암세포만 죽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논리로 흐르며 세포의학의 번성을 불러왔고 DNA로 대변되는 유전자 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암세포의 유전자를 집중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항암제를 만들어 내려는 과학의 시도가 거듭되면서 의학의 눈이 다시 암세포와 유전자에 집중하고 있다. 암세포에서 변이 유전자 하나만 발견해도 암이 곧 해결될 듯이 세상이 들뜨고 암세포의 신호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 하나만 발견해도 암이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닐 것처럼 매스컴을 달군다. 과학이 매스컴을 찾아가고 투기 자본이 몰리고 의학의 눈도 그곳으로 향한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다. 오늘도 신문지상에는 시험관의 과학이 의학을 앞서가며 꿈같은 이야기를 쏟아놓는다. 꿈에 취한 사람들에게 자본이 몰려든 자본은 그들의 주머니를 털고 사라진다. 지켜보는 의학도 취했다. 취한 의학이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도 취기를 떨어내지 못한다. 의학, 이제 깨어나라. 암세포는 정상인의 몸에서도 자연스레 생기고 자연스레 처리된다. 그러나 암 환자의 몸속에 생긴 암세포는 처리되지 않고 커지면서 암이 되고 다시 점점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닫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암세포만의 문제인가? 암세포를 잉태하고 키워간 사람의 몸도 문제인가? 암세포만의 문제라면 고전적인 항암제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물러설 리가 없다. 고전적인 항암제의 암세포 살상력은 이미 기존의 위치에 올라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기력하다는 건 암세포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자, 그렇죠. 암만 죽여서 암만 드러내고 표적 항암으로 암만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건 암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종양이고 하나의 종기고 그 국서적인 부분의 문제일 뿐이지만 암이라는 것은 벌써 독소로 온몸이 장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학은 여전히 암세포에만 집중한 채
암세포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항암요법을 차세대 치료의 선두주자로 삼고 있다. 항암 산업이 번쩍하는 모습을 보고 자본이 몰려들었고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차세대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때다. 암 환자의 치료는 양항암제, 음항암제, 면역항암제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먼저 암 조직을 수술로 제거하거나 양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여난 다음 음항암제를 이용해서 미분화된 암세포를 분화시켜 정상세포가 다니는 궤도로 진입시킨다. 항암제가 정상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면역항암제를 투여해 인체의 잠자는 면역세포들을 깨워 암세포를 삼킬수 수 있도록 하면 삼위일체가 완성된다. 하병근 의학은 모든 것을 어울러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 사실 양항암은 없애도 될 텐데 양항암의 어떤 그것을 같이 끼워 넣는 어떤 속성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속성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이미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의학들이 있다. 차세대 항암제는 우리 곁에 있다. 주류의학의 잘못된 도그마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이미 자연항암제가 암 환자들을 치료해내고 있다. 자연항암제의 항암작용을 의학으로 통역해내는 일, 그 일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암 환자들은 이전 세대에 살아있던 자연항암제의 효과를 오늘의 의학 안에서 만나보게 될 것이다. 양항암제, 항암제, 면역항암제의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날 암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질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비타민C 치료법은 비타민C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양항암제, 항암제, 면역항암제의 모습이 각각 강조되어 나오게 된다. 비타민C 양리 작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비타민C 치료법의 토대 위에 자연항암제들을 잘 연결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면 차세대 항암요법으로도 손색이 없는 치료법이 탄생한다. 이 같은 항암 칵테일 요법으로 자연항암제들의 항암 시너지가 도출되는 날 의학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수많은 환자들이 난치병이라는 꼬리를 떼고 병성에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차세대 항암제가 이전 세대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의학에 알리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난치병을 치유하기 위해 수많은 자연의학을 내 몸에 직접 투여하며 공부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내게는 자연의학의 코드를 디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전 세대에 존재했던 자연항암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고 왜 이 자연항암제들이 암세포를 소멸할 수 있었는지를 고민했다. 과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면서 디코딩했다. 이를 통해 항암제를 작용에 따라 양항암, 음항암, 면역항암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이 힘을 합칠 때 암세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닥터하 클리닉 네트워크를 통해 내가 디코딩한 차세대 항암치료법을 전하고 있다. 함께 경험한 의료인들의 시작은 놀라움이다. 이제 그 놀라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날 한국의 항암요법은 새날을 맞이할 것이다. 온고지신이라 했다. 차세대 항암제는 그 세대에 살아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까지 기존 의학 세례가 주류 의학이 받아들이기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왜? 양항암은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려 있는데 이것을 다시 리볼빙 하듯이 해서 리볼빙이 아니지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연의 재해석에 희망이 있다. 치유의 희망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의학이 버리고 지나온 많은 치료법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증언을 그대로 외면해 버리기에는 너무도 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의학으로 돌아오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의학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다.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도 의학은 눈길을 주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찾아가다가 의학이 자연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70년대 중반 유전자 재조합술이 알려지고 동물이 유전자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의학의 눈은 자연을 떠나 현란한 과거의 시험관 속으로 고정되어 버렸다.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시대가 왔고 시스템으로 접근하던 의학이 급격하게 세포와 세포 속에 침잠했다. 잠겨버렸다. 세포의학으로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고전의 치료법을 잊어갔고 기록을 지워나갔다. 그 자리에는 거대 제약사가 이끄는 신물질들이 자연을 밀어내고 들어와 앉아 있었다. 외국어로 입양된 아이가 모국어를 잊어버리듯이 신물질에 침잠한 채 자연을 돌아보지 않다가 완전히 잊어버렸다. 단절 속에 자연의 치유력이 잊어지면서 의학의 왜곡이 생겼고 신물질이 아닌 자연의학은 치료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아이너리를 만들어냈다.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안전하고 치료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시험관 속의 신물질이다. 의학은 신물질에 적용해야 할 논리를 이미 검증을 마친 자연의학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했다. 때때로 자연의학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까지 강요하며 의학 교과서에서 자연의학의 치유력을 지워버렸다. 결국 치료약을 두고도 치료약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환자가 나아도 나았다고 전할 수 없는 상실의 시대가 이어졌다. 그런 상태로 치료약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신물질들이 난치병 환자들의 몸속으로 투여되었다. 이제 거대 제약사가 쏟아내던 신물질 의학도 한계에 이르렀다. 항생제를 만들어낸 이후부터 눈부시게 발전해온 서양의학의 화려한 과거는 재현될 수 없다. 이제 서양의학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자연의 재해석에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버리고 지나온 자연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옛것을 찾아 흘러간 시간 여행 속에서 의학으로 우뚝 서 있는 자연의학의 모습을 만났다. 자, 이 자연의학이라는 건 자연, 전지전능 창조주의 이 세상을 만드신 자연의 그 세계에 모든 답이 있는데 이 자연을 떠난 인간의 조잡한 머리로 석유화학의 어떤 찌꺼기를 가지고 또 방사선 무기화학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촉을 하니 인간이 금방은 효과가 나는 것 같지만은 부작용으로 다 시들어가고 죽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박사학위를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전입의 과정을 마친 미국에서의 수련기간 동안에도 들어본 적 없던 기록들, 그 잊혀진 기록들이 오늘로 이어지지 못한 채 단절되어 의학의 울타리 밖에 던져져 있었다. 너무 귀한 것이 이 의학의 울타리 속에 있지 않고 그 귀중한 보물이 울타리 밖에 던져져 있었다. 의학은 과학을 앞서간다. 의학은 과학에 기초하지만 과학보다 더 큰 아트다.
그리고 의사는 과학을 실현하려는 기계가 아니라 과학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아트를 안전하게 환자들에게 전하는 휴먼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과학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그 예술적이고 그 아름답고 실제적인 것을 환자들에게 전하는 이런 인간적인 정말 사랑이 전달되는 이런 의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시험관을 잡고 실험해 본 사람이라면 난치병 치유를 위해서 치료약을 찾아가는 의학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과학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의학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들이 절비하다. 불완전한 과학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한다. 설명할 수 없던 생명현상이 이어지는 연구들로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된 메커니즘 속에서 신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의학으로 만들어 들어선다. 불완전한 과학이 그 빈 곳을 채워나가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의학은 그러한 과학을 발판으로 한다. 그러나 당대의 과학이 설명해낼 수 없는 빈 부분은 선악들의 경험에서 찾아 환자들을 치료해내야 한다. 그래서 의학은 경험방이라 했고, 과학으로 검증하지 못한 고전의 치료법들이 아직도 환자들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치료약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간 나의 기나긴 여행길에서 의학이 당대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버리고 지나온 치료법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의학과 과학으로 그 치료법들을 재해석했고, 그런 디코딩 과정 속에서 이 치료법들을 기존의 과학으로도 설명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불완전한 과학을 완전한 것으로 간주해 잘라내버린 자연의학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진일보한 과학으로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놀라움은 내게 희망으로 다가섰다. 내가 의학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자리에서 밝게 웃을 수 있고, 미안해하는 동료 의료인들의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고, 시험관 속 이야기를 사람에게 실어 나르며 자연의학을 매도하는 의료인들을 호되게 나무랄 수 있는 것도 자연의 재해석에 있었다. 난치병 치유의 희망은 자연의 재해석에 있다. 자본의 지배를 당하는 서양의학, 이런 내용들은 이제 참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 약에 살해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 등등등등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서양의학은 반쪽 의학이다. 자연의학을 치료약의 범주로부터 잘라내버리는 우를 범하면서 서양의학은 스스로를 반쪽 의학으로 만들어버렸다.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물질에 매료되어 치료약의 기준까지도 신물질에 맞춰버렸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턱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되어 자연의학의 토대를 초래했다. 그래서 잘못된 이런 의학들이 오히려 안 되니까 자연의학이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거대 제약사의 시선은 질병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물질은 인체가 질병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는 투여할 수 없는 질병 중심의 치료약이다. 이것이 치료라는 것이 아니지. 이제 어떤 증상만 완화시킨데, 그 완화라는 게 센서를 끊어버리는 완화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벌써 잘못된 접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신물질은 인체가 질병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는 투여할 수 없는 질병 중심의 치료약이다. 그러나 사람은 질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다. 질병과 건강은 0과 1로 분절된 디지털 개념이 아니라 0과 1, 그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아날로그로 이어지며 나타나는 생명현상이다. 그 생명현상의 이성 반응이 나타나서 건강 쪽에 자리하던 지표가 질병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미병, 즉 질병의 싹이 돋는 시간이다. 이때 바로 잡아서 질병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서양 의학에서는 미병에서 질병으로 흘러갈 때 이를 제지할 치료약이 없다. 마지노선을 넘어 질병으로 치달았을 때에만 이를 감지하고 막아선다. 미병일 때 손을 썼다면 평화롭게 처리되었을 것을 질병으로 번진 후에야 알아채고 전쟁을 치른다. 의학이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질병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의학이 된다. 오늘날과 같이 질병관리에만 전력을 다한 채 건강관리를 비워두고서 의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질병관리에만 치우친 현재의 서양의학은 반쪽 의학이다. 몸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은 질병에 빠져들게 된다. 독소가 들어간 것도 박테리아가 들어가거나 외상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지 않아 빈 곳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몸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간다. 극단의 이런 비타민 결핍이 건강을 해치고 질병으로 치달아가는 비타민 결핍증, 평소에 미량으로 섭취해 결핍증을 예방한다는 것이 비타민 섭취의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는 의학의 한 축인 건강관리의 현재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결핍증을 막아서는 개념을 뛰어넘어 비타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 거대 제약사가 쏟아내는 신물질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 곳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노력, 그러한 노력이 모여서 웰빙 의학을 만들어내며 자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면역 억제제는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면역 강화제를 찾으려면 무엇부터 찾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해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의 서양 의학이다. 잘라내고 막아서고 살상하는 의학은 있는데 채워넣고 북돋워 오는 의학은 온데간데 없다. 서양 의학은 안티 의학이다. 막아서고 죽이고 잘라내는 치료법이 듣지 않으면 질병에 맞설 도구가 없다. 서양 의학에는 이제 빈 곳을 채워넣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프로 의학이 함께 해야 한다. 자연의학을 잘라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서양의학, 이제 서양의학은 다시 자연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비타민이 발견되고 그 결핍증이 질병으로 치닫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시절,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 의학을 다시 보자. 어떤 물질이 인체 내에서 소실되어 갈 때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가? 그러한 물질들의 지속적인 고갈이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자. 이러한 물질이 인체 내로 들어와서 필수 물질들을 고갈시킨다면 그 물질의 인체 내 유입을 막아야 한다. 만약에 그러기 어렵다면 소실되어가는 물질을 채워 넣어야 한다. 지금의 서양의학은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거기에 손을 놓아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막지 못하면 채워 넣어야 한다. 채워 넣어서 질병으로 가는 흐름을 건강으로 돌려야 한다. 비타민이 있던 자리에 항산화제를 넣어보자. 인체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제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며 활동하고 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처럼 외부로부터 공급해야 하는 항산화제가 있는가 하면 글루타치온이나 코큐텐처럼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도 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항산화제들은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서 내부로 만들어 나오는 항산화제들은 사람들의 생화학적인 특이성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편차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항산화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갈 때 인체는 건강으로부터 질병으로 가는 일방통행로에 승선하게 된다. 이러한 결함이 지속되고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결국 질병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일방통행을 막아야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세상은 항산화 신물질을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빈번히 좌절하면서도 수 없는 도전을 계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천년 항산화제의 흉내에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는 자연을 끌어안아야 한다. 자연의학으로 살아있는 항산화제들을 투여해 그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자연의학을 치료의학으로 받아들여 빈 곳을 채워야 한다. 절반뿐인 반쪽 의학을 남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절반을 만나 완전한 의학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거대 제약사가 자연의학을 몰아내고 있다. 의학이 의사를 가르치고 의사가 의학을 만들어가던 시대는 지났다. 환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을 토대로 보다 나은 치료법을 추구해 나가야 할 의학이 도구마에 빠진 채 정체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의학이 발전해 가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걸음을 걷고 있는 정체된 모습을 만나게 된다. 의학은 과학을 토대로 한다. 그렇다고 모든 의학이 과학일 수는 없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시대의 주류 의학은 의학을 온전한 과학으로 만들어버리고 의사들의 손으로부터 의학을 거두어갔다. 진료실의 경험이 이 의학으로 전해지지 않고 실험실의 과학이 의학으로 직행하면서 의학은 경험상이라는 옛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의학이 설 자리에 과학이 섰고 의사가 설 자리에 과학자가 섰다. 그렇게 과학이 서고 과학자가 선 이 시대의 의학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실험실의 과학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내일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 신음하며 치유의 희망을 붙잡고 투병하고 있는 오늘의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과학은 오늘의 고통을 보고 내일의 치료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오늘의 고통을 보고 오늘의 치료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치료법이 없는 오늘의 난치병을 보고 기존 의학의 문제점을 살핀 후에 새로운 치료법을 열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의학의 한 부분이다. 난치병 환자들의 고통과 투병이 과학의 밑거름이 되어 다음 세대의 의학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의학은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환자들이 자신의 투병을 의학을 위해 기부했다면, 의학이 차세대를 위한 의학 만들기에 환자들의 투병을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 오늘의 환자들에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현장 의사들의 살아있는 경험방을 전해 주어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돌팔이들의 소리가 아니라 과학을 몰랐던 의학이 진료실의 기록으로 남겨놓은 소리들, 의학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작지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임상보고서의 울림을 오늘의 환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치료법이 없는데도 오늘의 환자가 내일에 없는데도 임상시험을 통한 검증만을 요구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의학이 언제 어디서나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주류 의학은 증거 중심 의학이라는 말로 난치병 환자들에게 전해야 할 의학을 전하지 않는 자신들을 정당화했다. 진료실의 기록은 의학 외의 의학이라고 폄하했고 발표된 임상보고서들은 소수의 서류로 전락한 채 잊혀져 갔다. 비타민C 치료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의학의 단절이 여실히 나타난다. 이렇게 귀한 비타민C 요법도 있는데 비타민 치료법은 반세기 이전부터 의사의 진료실에서 직접 행해지던 의학이었다. 소아마비가 전염병으로 번져가던 시절 소아마비에 빠져든 환자들을 비타민C 정맥 주사법으로 구했다는 임상보고서가 1949년에 저널을 통해 발표되었고 비타민C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실험 논문들도 발표되었다.
여러가지 바이러스 질환의 비타민C 치료법이 효과를 보인다는 논문들이 이어졌고 간염 치료의 비타민C 정맥주사법이 유효하다는 임상보고서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의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눈을 씻고 의학 교과서를 뒤져봐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기록들은 도대체 어디에 단절되고 어디로 버려진 것일까? 오늘날 주류의학이 요구하는 증거중심 의학으로도 부정할 수가 없고 치료했다는 의사와 치유력이 나타난 환자들도 이어져 왔다. 그런데 왜 의학은 이를 외면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을까? 거대 제약사의 습격, 자본으로 무장한 다국적 제약사, 매머드가 되어버린 거대 제약사가 의학을 습격했고 의학은 거대 제약사의 자본에 무장 해제되어 버렸다.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약을 교육받고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하수인이 되어버렸다. 의학은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약을 설명하는 양리학을 후학들에게 가르친다.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는 물질을 약이라 명한다. 그러면 양리학은 치료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의 양리작용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의학이 양리작용을 일으키는 자연물을 약의 범주에서 제외해 버리면 양리학은 온전히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약을 설명하는 장이 되어버렸다. 의과대학 1학년에 진학하면 정상적인 인체 구조에 관한 해부학, 정상적인 인체의 생리 기능에 관한 생리학을 배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로 첫 발을 내디는 의학도의 머릿속에 정상적인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이후 1학년 2학기나 2학년 시절부터 비정상적인 인체의 구조와 기능, 즉 병든 인체 내의 장기와 조직구조, 병리 현상을 공부하는 병리학을 배운다. 그러면 의학도의 머릿속에는 정상적인 인체와 비정상적인 인체, 건강과 질병이 오버랩되면서 의학이 지향해야 할 곳이 각인된다. 병리학과 더불어 배우는 것이 양리학이다. 해부학과 생리학이 해부 병리와 임상 병리로 이어지며 건강과 질병을 함께 교육했던 것과 달리 양리학에는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물질에 관한 내용만 남아 있다. 질병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자연물을 학습할 터전이 사라져버렸고 자연물이 생리작용을 넘어서 양리작용을 일으키는 모습을 후학들에게 전할 자리도 사라져버렸다. 영양학을 조금 가르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의학에 필요한 것은 영양학과 같이 건강에 기반을 둔 소극적 자연의학 교육이 아니라 자연물이 나타내는 질병치료 효과를 설명해낼 수 있는 자연양리학의 적극적 도입과 교육이다. 동종요법의 어떤 치료의학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요. 후학들이 비타민C 치료법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어버린 것도 의학의 잘못된 교육의 원인이 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 전해지는 비타민C에 대한 지식은 결핍되면 궤혈병에 걸린다라는 부끄러운 수준이 전부이다. 그런 뒤에는 비타민C가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고 후학들의 머리에 세뇌한다. 미국의 의사 고시를 치르면서 주류의학이 비타민C 치료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내가 미국 의사 고시를 치를 당시에 비타민C는 두 군데 등장했다. 한 문제는 다음 중에 비타민C의 부작용 것은이라는 물음에 신장 결석이라는 답을 요구하는 문제였고 다른 한 문제는 임상 신뢰를 들어 설명하는 답으로 비타민C를 요구하는 문제였다. 한 암 환자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용량의 건강보충제를 복용했는데 설사가 나서 응급실로 왔다. 환자가 복용한 물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주류의학의 교육은 이러했다. 비타민C의 양리작용을 가르치지 않고 부작용을 물었다.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정상적인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하는 표준을 예로 들지 않고 풍문에 무작정 비타민C를 집어넣은 환자를 예로 들며 비타민C 치료법을 왜곡했다. 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수련과정만 밟은 의료인들에게 비타민C는 궤혈병을 예방하는 제재로 정의된다. 의학 외의 의학으로 버려진 비타민C 치료법을 찾아 배운 의료인들에게는 비타민C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으로 정의된다.
환자들은 그 괴리 사이에서 방황한다. 콜라겐을 만드는 데 비타민C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내는 데 비타민C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비타민C가 몸속으로 어떻게 흡수되는지, 비타민C가 혈액 중의 적혈구로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의학이 가르쳤다면 어땠을까? 비타민C가 인체 내에서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며 음양으로 가변한다는 사실, 비타민C가 암세포 주위에서 산화하며 암세포의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비타민C 치료법을 시행하는 의사들의 소리와 함께 들려주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비타민C 치료법은 의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의학을 가르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학은 그 중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채 부작용만 가르쳤다. 그리고 그 폐해는 사람을 살리는 참의학의 도태로 이어졌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참의학이 우리들 곁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다.